월평빌라 이야기 가족편 두 번째.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인철씨 생일, 내일은 아버지 생신. 인철씨 양력 생일과 아버지 음력 생일이 하루 사이입니다. 이런 날도 드물어 어머니 만류에도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인철씨는 남에게 한마디 지지 않고 자전거를 잘 타고 길눈이 밝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한 번 들으면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신문 배달, 마트 배달, 택배 보조 같은 일을 하려고 4, 5년 애썼지만 도통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철씨, 누구는 이래서 일 이야기만 꺼내면 저만치 달아났습니다. 그랬던 인철씨가 큰형처럼 따르는 아저씨가 취업하자 일하겠다고 자진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다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인철씨는 일주일에 이틀, 한두 시간씩 학원 청소를 합니다. 월급 5만 원을 받는데 맛있는 거 사 먹고 저금합니다. 첫 월급은 부모님에게 드렸고 월급 모아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명절에 선물 사서 가고 부모님 생신에 선물합니다. 진해 부모님 댁에 어머니와 옆집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서 맞았습니다. 인철씨 월급으로 산 음료수 한 줄과 복숭아 한 상자를 내려놓자 옆집 할머니가 정리했습니다. 돈도 없을 텐데 뭐하러 사왔느냐는 여느 부모님의 인사말이 오갔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키가 크고 미남인 누가 봐도 신사인 아버지는 육중한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직장 동료를 구하다가 손가락 몇 개를 잃었습니다. 세상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이 여지없이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큰 사고는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정차해 있던 아버지의 자가용을 화물트럭이 덮쳤습니다. 발목에 큰 흉터를 남겼고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눈곱이 생기고 불어나서 마침내 꿰맨 것처럼 다쳤습니다. 다른 한쪽은 눈물이 없는 대신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즈음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정신이 온전하다가 흐려지고 다시 돌아오고 흐려지고.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몸이 지쳤고 무릎이 상했습니다. 무릎만 해도 성가신데 꼬리뼈 쪽에 큰 종기가 생겨 앉지도 서지도 못합니다. 인근 복지관의 도움을 받다가 여의치 않자 요양보호 서비스를 신청했고 그마저도 부족해 사비를 들여 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마저 여의치 않자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들 도착할 시간에 맞춰 냉면과 탕수육을 미리 주문했습니다. 음식 오기까지 인철씨 가족이 살아온 이야기와 요즘 사는 형편을 들었습니다.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았는데 왜 이럴꼬. 들릴 듯 말 듯 한숨마저 마른 한탄을 내놓았습니다. 작은 방은 지금도 인철씨가 사는 듯 했습니다. 사각모를 쓰고 입을 앙증맞게 담은 유치원 졸업식, 인철씨와 형 내외와 부모님이 나란히 선 유원지,
한껏 멋을 낸 부모님의 젊은 시절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남에게 피해를 줄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들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지 드문드문 찾는 아들을 위해서인지 어머니는 7년 전 시설로 간 아들의 방을 고스란히 지켰습니다. 한쪽 구석에 아들 주려고 장만한 선풍기가 덩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 먹느라 미리 밥 한 숟가락 먹었다며 끝내 탕수육 한 점 집지 않고 아들에게, 아들과 함께 온 손님에게 고스란히 냈습니다. 다 큰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천천히 먹으라 하고 냉면 양념이 골고루 섞이게 저어주고 먹지 않는 달걀은 꺼냈습니다. 야가 밥은 잘 먹지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군것질 안 하고 밥을 많이 먹습니다. 밥대대서 안 차려주면 성질 부리고 그랬습니다. 생일인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갈 시간이 이르자 어머니가 서랍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2번 접은 지폐를 아들 손에 쥐었습니다. 인철 씨가 덥석 받아 바지 주머니에 넣었고 어머니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 문안길에 어머니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마 했다가 이내 접었습니다. 당신 몸도 몸이지만 아버지가 집에 따라오겠다면 낭패라며 거절했습니다. 대신 인철 씨에게 3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버지 얼굴에 네 얼굴을 대거라. 알았지? 아버지한테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이소 하거라. 알았나? 아버지 눈곱이 많이 끼었을 거라. 물수건으로 잘 닦아드려라. 알았지? 내가 뭐라 카드노 한번 말해봐라. 아버지 눈곱 닦아주라는 말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에게 갈 시간입니다. 인철 씨가 어머니에게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봉투에 담아 드렸습니다. 낳아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는 빠뜨렸지만 큰절 올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병원은 자가용으로 10분, 시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병원 1층 빵집에서 빵을 샀습니다. 병원 직원이 인철 씨를 못 알아봤지만 이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하루에도 여러 번 불렀다고 합니다. 인철 씨가 아버지 손을 잡고 인사드리자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친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철 씨가 인사하고 자기 얼굴을 아버지 얼굴에 맞대었습니다. 한 번 더 아버지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볐습니다. 아버지,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어머니 당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딱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동행한 최희자 선생님이 물수건으로 눈곱을 닦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흐릿하다고 했는데 잠시 머무는 동안 아버지는 온전했습니다. 말씀이 없다고 했는데 인철 씨에게 안부를 묻고 동행한 시설 직원들에게도 말을 건넸습니다. 음료수에 빨대를 꽂아 아버지 입에 대었습니다. 뭉툭한 왼손으로 쥐었습니다. 빵은 먹기 좋게 얼마쯤 봉지 밖으로 꺼내서 드렸습니다. 빵이 입술에 닿자 큼직하게 한 입 베물었습니다. 안에 있던 크림이 삐져나왔습니다. 2번째 베물던 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20날 있다가
추석 대목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와 한 약속을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그날 꼭 오거래, 꼭 오거래. 아버지는 또 한 번 흐느꼈습니다. 입가에 묻은 크림을 닦아드렸습니다. 인철 씨는 꼭 오겠다고 다짐했고 아버지는 퇴원해서 집에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병실을 나설 때 꼭 오거래 하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입주자의 가족을 만나서 얼굴 보고 10년, 20년, 50년 가족사를 듣고 눈물, 아픔, 염려, 안타까움 한탄이라도 들으면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안타깝고 슬프고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그럴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위로하고 싶고요. 잘 보살피겠다며 마음으로 다짐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에 불덩이 하나씩 안고 산다는데 시설에 갔다더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잊히는 존재. 꺼내지도 끄지도 못한 채 가슴 한구석 불덩이로 남은 존재.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애통할까요? 인철 씨가 효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일에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아버지 생신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니 효자죠. 월급 타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명절에 선물 사서 찾아뵈니 효자죠.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 여쭈니 효자입니다. 직장 다니고 교회 다니고 이웃과 어울려 살며 사람 구실하고 아들 노릇하는 모습을 보며 대견해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한탄,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아들 노릇하며 살게 잘 돕고 싶습니다. 인철 씨와 최희자 선생님과 부모님을 뵙고 온 날을 돌아보며 썼습니다.